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30번째 시간 최신 기출 유형 8회 계산 작업입니다. 이 계산 작업 조금 재밌고 죄송합니다. 조금 까다롭습니다. 여러분들 생각 잘 하셔야 되는 약간의 함정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런 거 한번 살펴보시면서 우리 계산 작업도 조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년월일과 성별을 이용해서 주민번호를 만드세요 라는 게 문제죠. 자, 생년월일은 주민번호 앞에 6자리를 이용해라. 그렇죠? 생년월일을 이용할 때는 주민번호 앞에 생년월일을 이용해서 주민번호 앞에 6자리를 만들고, 주민번호 8번째부터는 남이면 1, 여이면 2, 그 뒤에 요거까지 쓰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주민등록 형식을 그대로 갖고 와 보시겠습니까? 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문제는 요거죠. 2000년 이상일 때는 2000년 이상이면서 남이면 3, 여이면 4. 일단 여러분들 if 들어가야 되는 거 맞고 여기도 if 들어가야 되는 거 맞아요. 그렇죠? 그러고 난 상태에서 한번 볼까요? 이열은 왜 필요할까? 연도 뽑아낼 때 필요하겠죠? 한 개 한 개씩 우리 함수를 분석해 보자고요. 자, 그리고 난 상태에서 그럼 텍스트는 왜 들어갑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텍스트가 뭐하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셀 서식과 똑같은 개념이죠? 그렇구나. 무엇을? 생년월일을 요런 형식으로, 요런 형식이 아니죠? 요런 형식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텍스트가 들어가는구나. 예시 한번 보세요. 이 문제 그냥 덤비게 되면은 되게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요 녀석을 770629로 만들어 놓고 뒤에 다시 붙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여기 1, 2, 3, 4가 붙을 수 있고, 맞나요? 그 뒤에 있는 모든 글자들은 요걸로 대신한다라는 형식으로 문제를 완성하십시오라는 게 문제죠. 되셨죠? 문제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어진 함수는 어렵지 않은데 이 1번 문제가 의외로 까다로운 게 조금이라도 배열을 잘못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답이 나오지 않는다,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자료 한번 보시죠. 자료는 뭐 있어요? 당연히 뭐하고? 생년월일하고 나한테 주어진 성별만 갖고 있으면은, 그렇죠? 여기서 연도 뽑아낼 거고 요거 형식을 아까처럼 요런 형식으로 만들어주면 되겠고, 맞죠? 여기가 남이냐 여이냐에 따라서 남일 때 2000년 이전이면 그렇죠? 이전 맞죠? 2000년 전이면 1이 되는 거고, 그렇죠? 아니면 3이 되는 거고, 남이 아니면 2 아니면 4가 나오면 되는 거죠. 남이 아니면 여자란 얘기가 되는 거니까. 그렇죠? 의외로 까다롭구나. 자, 한 개 한 개씩 우리 분석해갖고 수식을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먼저 뭐부터 만들까요? 여러분들 한번 잘 이해해 보세요. 먼저 생년월일을 이용해가지고 일단은 이런 형식부터 만들게요. 그걸 뭘로 대신할 수 있다고? 셀 서식을 이용하면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는 텍스트가 먼저 들어갑니다. 그렇죠? 무엇을 이용해서? 생년월일을 이용해갖고. 그 생년월일의 월일의 형식은 뭐죠? 얘는 날짜죠. 이 날짜 형식을 어떻게 바꾸겠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Y, M, D. 생년월일을 몇 글자로 만들어 놓고, 그래요. 6개 글자로 만들어 놓고 그 뒤에 뭐가 붙어요? 대시가 붙죠? 그러면 일단 이렇게 쓰시게 되면은 여기까지는 완성이 되는 거죠. 제 얘기 이해되실까요? 무슨 기호 들어가서 %, 사용하라고 되어 있죠? 연산자 %, 사용하셔갖고 여기에 이제 뭐 아니면 뭐가 들어가면 돼? 1 아니면 2 아니면 3 아니면 4가 들어가면 되죠? 만약에, 그렇죠? 뭐를 뽑아내요? 1이냐 2이냐 3이냐 4냐는 뭘 갖고? 연도를 가지고, 그렇죠? 연도가 얼마 이상일 때 2000년 이상일 때 남이냐 아니냐 갖고 따지면 되죠. 그렇죠? 그러면 먼저 뭐를? 일단은 여기에 이열이 들어가겠네요, 여러분들. 연도. 뭐의 연도? 생년월일의 연도를 갖고 와가지고 만약에 얼마 이상이면 2000년 이상이면, 그렇죠? 이걸 여기다가 먼저 쓰셔도 되고, 여러분들 헷갈리실 것 같으시면 이렇게 한번 해보죠. 우리 답에 있는 것처럼 뭐를 일단 갖고 와? 성별부터 갖고 올래요? 그럼 성별부터 갖고 오세요. 성별이 모이면, 남이면, 그렇죠? 남이면 1 아니면 여기 3이 들어가야 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성별이 남이면, 요거 조건이 안 맞으면 여기는 무슨 뜻이죠? 성별이 남이 아니니까 그냥 여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 이게 여러분들 조금 이해하기 쉽겠네요. 순서는 바꿔서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실 수만 있으시다면, 성별이 남이면 1 아니면 3이 나오면 되잖아요. 만약에 여기서 또 이제 if 하나가 연결이 됩니다. 어떻게 들어가갖고? 만약에 이열, 연도를 뽑아내갖고 뭐해? 생년월일의 연도죠?
그게 얼마 이상이면 2000 이상이면 뭐를 주고? 3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1을 줘요.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if 한 번 더 쓰면 되겠는데요. 보통 if 들어갔었을 때 여기는 뭐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 정의를 내리고 끝냈었었는데 요거에는 요번 함수가 재밌는 이유는 if를 쓰고 난 상태에서 참일 때도 if 갖고 모이면 뭐 주고 모이면 뭐 줘라. 그리고 if가 몇 번 들어가냐면요. 여기 한 번, 여기 한 번, 여기 한 번. 총 3번이 들어갑니다. 이건 어떻게 되면 되는 거예요? 얘는 이미 성별이 여이면이라는 얘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선생님 왜요? 성별이 남이면 이렇게 해서 3 아니면 1을 줘라. 말 되죠? 커서를 여기다 놓고 if를 썼다는 얘기는 성별이 남이 아니면 이미 뭐가 들어가 있는 거죠? 성별이 여이면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랬었을 때 똑같이 이열 써갖고 생년월일 들어간 다음에 그게 2000 이상이면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3이 되는 거고 3이 되는 거고 아니면 1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4가 되는 거고 2가 되는 거죠? 2000년 이상이면 4 아니면 2. 이 문제를 잘 이해하시라고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난 걸 AND 기호로 연결해 갖고 그 뒤에 뭐를 곱하기 문자 6개 집어넣으면 끝나게 되겠네요. 됐을까요? 여러분들 감 잡히세요? 그리고 제가 이 함수, 요 파트에 나오는 함수가 만약에 난이도로 따지게 되면은 제가 볼 땐 중상 이상은 됩니다. 요번에 나온 함수가 만약에 시험장에 나온다면 어렵지만 조금씩은 따져 주셔야지만 정확한 답이 나온다라는 거. 그래서 정확하게 함수의 배열을 이해해가지고 내가 어디에 무슨 함수를 써서 이 답을 뽑아낼 거다. 연습 필요해요. 여러분들 이 정도 함수 나오게 되면 시험장에서 한 2, 3분 갖고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2, 3분 갖고 해결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함수들을 조금 많이 연습해 보셔라. 이 말씀 드리는 거죠. 되셨을까요? 자, 그러면 엑셀 화면에서 제가 작업하는 거 보시고 다시 한번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좋습니다. 교재 문제 풀이로 들어올게요. 엑셀 화면으로 넘어오시고요. 자, 주민번호. 아까 설명은 다 드렸었죠. 이렇게 주민등록번호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그럼 주민번호. 먼저 뭐부터 들어갈 거라고요? 순서대로 한번 해보죠. 텍스트부터 들어갈 거예요. 자, 텍스트부터 들어가가지고 그래갖고 우리가 뭐를 만들 거다? 생년월일을 어떤 형식으로? 맞아요, 여러분들. 아까 YYMMDD 그렇죠? 그런 다음에 다시 형식으로.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이렇게 제대로. 그럼 이거 대소문자 안 가리나요? 대소문자 안 가리니까 여러분들 편한 방식대로 그냥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생년월일을 6글자로 나타내고 그 뒤에 다시를 붙인 것까지가 일단은 주민등록번호 앞에 있는 부분을 완성한 거고요. 여기 찍어야 되겠죠? 왜요? 엔드 기호가 들어가야 되니까. 제발 여기서 여러분들 엔드 기호 쓰지 마세요. 여기서 엔드 기호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엔드 기호 들어가갖고. 이제 여러분들 뭐 만들면 돼요? 1이냐, 2이냐, 3이냐, 4이냐를 만들면 되겠죠? 그걸 우리가 뭘로 만들 거라고요? 오케이, 맞아요. 2% 만들 거라고요. 되셨을까요? 그리고 여기 들어가셔갖고 이제 뭐를 사용해갖고 2%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뭐 갖고 따져요, 여러분들? 일단 성별 갖고 따지자고요. 여기가 뭐라면은 남자라고 한다면은 그럼 여기에 남자면은 1 아니면 3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갖다 놨었을 때 1 아니면 3이 들어가는구나. 그건 역시도 내가 뭘로 처리하면 되겠다? 2% 처리하면 되겠다.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2% 들어가갖고 그러면 1 아니면 3인 거는 뭐 갖고 따지는 거죠? 아까 보시게 되면 출생연도 갖고, 그러니까 출생연도가 생년월일인 건 여러분들 같은 말이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출생연도가 2000 이상일 때는 그럼 연도 뽑아내러 가야 되겠는데 무슨 함수 쓰러 가셔야 돼요? 이열 함수 쓰러 가셔야 되죠. 생년월일에 출생연도가 그러니까 요렇게 그 생년월일에서 이열을 뽑아내갖고 생년월일에 연도를 뽑아낸 게 얼마 이상이면 3천이 아니죠. 3천이 될 수도 없죠. 2000 이상이면 아까 우리가 뭐 준다고 그랬어요? 남일 경우에는 이미 지금 남일 경우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남일 때는 3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1을 주는 거죠. 출생연도 갖고 1 아니면 3이 들어가는데 그거는 뭐 갖고 따지는 거라고요? 출생연도가 2000 이상이냐 아니냐. 제 얘기 맞나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디 2% 빠져라? 요 2% 빠집니다. 제 얘기 맞죠? 그리고 이런 연습을 좀 하시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함수에서. 또 여기에다 갖다 놓고 또 무슨 함수 쓰셔야 돼요? 그럼 여기에는 2 아니면 4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제 얘기 맞죠? 2 아니면 4가 들어가는 그 개념도 이미 남자가 아니면이란 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여자이면 그러면 또 if 들어가서 또 뭘 갖고 써야 돼요? 이열서 갖고 연도를 뽑아내고
여기 이쁘죠? 맞아요. 그게 또 얼마 이상이면? 그래요. 2000 이상이면 여러분들 여자니까 뭐를 주고 4를 주고 그렇지 않으면 2를 주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 밑에 수식 결과를 통해서 주민등록번호 형식으로 만들어지고 맨 뒤에 뭐 붙이라고요? 예, 곱하기 문자 6개 붙이라고요. 그러면 여기 끝에 놓고 M% 기호 누르신 다음에 M% 기호 누르신 다음에 큰 따옴표로 하나, 둘, 셋, 넷, 다 6개를 누르셔갖고 닫아주시게 되면 우리가 답에서 원하는 뭐가 만들어지더라? 주민번호가 만들어지더라. 재밌죠, 이 문제? 네, 맞아요. 이 문제 재밌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꼭 한번 연습해 보셔갖고 요렇게 어려운 함수는 아닌데 그 함수의 배열이 꼬이게 되면 답이 안 나오는 문제가 의외로 짜증난다. 그 대신 문제를 잘 읽고 내가 조건을 어떻게 쓸 건지 그런 것들 잘 생각하셔야지만 정확한 답이 나오는 문제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네요. 어렵진 않으셨나요? 네, 재밌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한번 꼭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원래 화면으로 돌아오시고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도 한번 볼까요? 이것도 재밌어요. 이거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주어진 자료를 잘못 이해하시게 되면 이 문제가 왜 이런 문제가 나왔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자료를 잘 이해하셔라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자, 약제비 총액 곱하기 부담금으로 우리가 약품 부담금을 계산하는 게 문제예요. 근데 부담금이 뭐이면은 글자이면은 글자를 그대로 표시하고 그렇지 않으면 약제비 총액에다가 부담금을 더해서 계산하십시오. 이렇게 되셨을까요? 그러면 어디 영역에? I3부터 J30 영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한번 보세요. 문제, 자료를 한번 보죠. 약제비 총액이 이거죠, 여러분들? 그렇죠? 네, 좋아요. 그러면 1일, 2일, 3일. 그렇죠? 투약일수는 여기서 결정이 돼. 투약일수가 1일일 때는 약자비 총액에 따라서 400원, 1000원 요거. 여러분들 보셨을 때 이게 지금 돈으로 숫자로 보이시죠? 이거 셀 서식 이용해서 숫자로 만든 거 아닌가?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된다고. 여기를 여러분들 마우스로 찍어 보시게 되면요. 얘는 그냥 순수하게 손으로 쓴 문자 취급을 받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그리고 약제비 총액에다가 쉽게 말하면은 부담금 여기 있는 거를 곱해 갖고 나타내라는 게 우리가 구해야 되는 어디죠? 영역에 희귀약품 부담금. 희귀약품 부담금을 여기다가 계산을 해야 되는데 뭐에다가 약제비 총액에다가 1일이냐 2일이냐 3일이냐 그렇죠? 요거 갖고 따지는 거죠. 요거 갖고 따졌었을 때 요거 곱하기 약제비 총액 곱하기 뭐가 들어가게 되면 400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뭐가 뜰까요, 여러분들? 에러가 뜨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요거까지는 제가 요거 아예 그냥 정해 드릴게요. 요거까지는 여러분들 자료를 보실 때 얘는 숫자 자료로 취급받고 여기까지는 무슨 자료로 취급받냐면 얘는 문자 자료로 취급을 받아요. 그러니까 약제비 총액 곱하기 400원 하게 되면 얘는 숫자고 얘는 문자니까 숫자 곱하기 문자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뭐가 뜬다? 에러가 뜬다. 그랬었을 때 그럼 얘가 문자일 때는 문자를 그대로 갖다 놓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문자이면 그대로 갖다 놓고 만약에 이렇게 숫자가 들어가게 되게 되면 그 숫자를 곱해 갖고 희귀약품 부담금으로 나타내면 된다. 문제가 이해가 되실까요? 헷갈리세요? 다시 한번 문자 이거를 여러분들 숫자로 인식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마우스 찍어보게 되면 위에 보셨을 때 수식 입력줄에 보시게 되면 얘는 문자 자료로 인식되고 얘들은 0.18 숫자로 인식되는 개념이에요. 그랬었을 때 요거 곱하기 요거 하게 되면 당연히 뭐가 뜬다? 에러가 뜰 거다. 그럴 때는 요 금액을 그대로 표시하라는 게 문제고 그렇지 않고 만약에 여기에 걸리게 되면 여러분들 요거 곱하기 요거는 수치적 자료로서 인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그럴 때는 이거 곱하기 이거 금액 한 것을 여기에 나타내면 됩니다. 그럼 그걸 어떤 식의 함수로 연결을 해야 될까요? 주어진 함수 보세요. 주어진 함수는 의외로 간단해요. if 에러, vlookup, 매치. 간단하진 않네요. 그렇죠? 자, 그랬었을 때 어떻게 계산하셔라. 천천히 해볼게요. 제가 이거 설명드리면서 여러분들도 이해되시는지 한번 이해 안 되시면 한번 더 보시면 됩니다. 자, if 에러. 그렇죠? 뭐 곱하기 약제비 총액 곱하기 뭐요? 부담금. 그렇죠? 부담금은 어디 있는데? 여기 있는데. 맞죠? 요게 부담금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담금을 찾을 때는 당연히 요거에 따라서 여러분들 요렇게 자료가 흘러나오니까 vlookup이 돼야 되는 거 맞으시죠? 1일이냐 2일이냐 3일이냐 그거에 따라서 오름차순으로 자료가 돼 있었기 때문에 1일일 때는 그렇죠?
매치로 찾으면 되는데 여기에 걸려서 썼을 때 여러분들 이렇게 블록 잡게 되면 1, 2, 3, 4가 되죠. 만약에 1, 1이 되게 되면은 여러분들 1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실제 브이루겁에서는 2를 이용해야 되는 거예요. 2를 이용하게 되면 되죠. 매치를 이용해 갖고 더하기 1을 해주세요. 여기를 기준으로 찾은 다음에 매치를 이용해서 더하기 1을 하게 되면은 1일 때 2가 되고 2일 때 3이 되고 3일 때 4가 되겠죠. 3일 이상일 때. 그렇게 되게 되면 브이루겁을 이용해서 1, 2, 3, 4에서 내가 찾으려는 열 번호가 나타나게 될 거고요. 제 얘기 맞죠? 그래서 썼을 때 약제비 총액 곱하기 뭐를 하면 된다? 부담금. 부담금을 하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거 곱하기 요렇게 찾아갖고 요 값을 갖고 오게 되면 여러분들 뭐가 된다고요? 문자가 되죠? 그럴 때는 그대로 뭐를 나타내면 돼요? 그냥 요 문자를 그대로 찾은 값을 그대로 나타내면 돼요. 여기 브이루겁이 들어가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거 말장난이긴 한데 제가 이제 완벽하게 설명을 다시 한번 드려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이해하시고 이 문제도 꼭 한번 해보세요. 이 문제 난이도가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땐 최상일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료를 이해하지 못하면 되게 많이 헤매실 거라는 얘기예요. 차라리 앞에 있는 문제들이 훨씬 더 쉽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찬찬히 한번 이해해 볼까요? 만약에 if 에러 들어가셔갖고 그렇죠? 두 칸이 들어갈 겁니다. 여기는 아닐 때는 그냥 아까처럼 숫자 곱하기 숫자가 나오게 되면 아무 상관없이 값이 나타나니까 그 값을 써줄 거고 숫자 곱하기 문자가 나오게 되게 되면 뭐가 될 거라고요? 그 문자를 그대로 표시해라. 텍스트를 그대로 표시하라는 얘기가 여기 들어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땐 여기에 브이루겁을 써주면 되죠. 브이루겁. 그렇죠? 브이루겁부터 이해하고 나면 이 위에 게 편해져요. 자, 브이루겁은 넣는 칸이 4칸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뭐가? 찾는 값이 들어가죠? 찾는 값이 들어가요. 이 찾는 값은 뭐 갖고 따져요, 여러분들? 앞에 보세요. 뭐 갖고 따져요? 약제비 총액 갖고 따지죠? 좋습니다. 그래서 약제비 총액이 들어가겠죠. 약제비 총액을 기준표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당연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기준표입니다. F4 들어가야 되겠죠? 기준표 들어가야 되겠고. 그런 다음에 아까 여기에 말씀드린 거예요. 만약에 1일이면 얼마가 들어가는 거고 2가 들어가면 되고 2일이면 3이 들어가는 거고 3일 이상이면 얼마가 들어가면 되죠? 4가 들어가면 돼요, 여러분들. 맞나요? 그러면 요걸 찾기 위해서 우리가 뭐를 쓴다? 여기다가 매치를 쓰게 됩니다. 자, 매치는 뭐 갖고 찾는 거예요? 뭐 갖고? 투약 일수 갖고 찾으라고 돼 있죠, 문제에서. 그렇죠? 투약 일수 갖고 그리고 투약 일수 갖고 찾는 거니까 대상은 여긴 투약 일수가 들어가요. 투약 일수. 그렇죠? 배열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약제비 총액이랑 글자는 배열에 포함되지 않아요. 여기서 여기까지의 배열이 들어가갖고 배열에서 F4를 눌러주고요. 그렇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정확하게 찾는 게 아니라 이렇게 찾았을 때 오름차순이면 1 들어가죠? 그렇죠? 그랬었을 때 만약에 1일에 걸리게 되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매치에서는 얼마가 나와요? 1이 나오죠. 근데 여기 1로 찾게 되면 브이루겁은 여기가 1, 2, 3, 4가 되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1이 나오게 되면 실질적으로 브이루겁에서 찾아야 될 거는 몇 번째 열에서 찾는 거예요? 두 번째 열에서 찾는 거죠. 여기다가 이렇게 매치를 구한 다음에 여기다가 더하기 1을 해갖고 우리 뭐를 통해서? 맞아요. 브이루겁에 맞게 찾는 열 번호를 정확하게 세팅을 해주신다. 여기는 쓰면 안 돼요. 왜? 우리가 찾는 값이 뭐 갖고 찾는 거니까 약제비 총액 이런 개념의 숫자로 하얀 글씨로 찾아가는 거죠. 이렇게 됐을까요? 그러면 여기서 찾았었을 때 문자로 나오게 되면 그냥 문자가 표시되는 거고 이제 나머지 남아있죠? 이제 끝났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그렇지 않으면 뭐 곱하기 약제비 총액 곱하기 요게 똑같이 한 번 더 들어가면 되죠. 여기 똑같이. 그렇죠? 요게 똑같이 들어갔었을 때 문자가 나타나면 곱하기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대로 찾은 문자 값을 나타내라는 얘기고 만약에 자료 중에서 여기 이런 데 걸리게 되면 이건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숫자라고 그랬죠? 숫자로 찾게 되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 네, 맞아요. 숫자로 찾게 되면 숫자 12%가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해서 곱한 값이 나오게 돼서 그걸 본인 부담금으로 하겠다. 그래서 요거가 여기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순서대로 하게 되면 여러분들 if 에러 써갖고 약제비 총액 곱하기 우리가 찾는 값을 그대로 써줘요. 그렇죠? 그거 찾아갖고 만약에 없으면 여기에다가 요거를 그대로 붙여 넣어도 되고 아니면 이거부터 계산해갖고 이걸 역으로 이 뒤에다가 붙여 넣으셔도 된다. 두 번 쓰려면 짜증나니까. 그래서 이거 의외로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잘못 자칫 생각하시게 되면 까다로울 수 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설명드린 거를 또 엑셀로 어떻게 푸는지도 보여드려야 되겠죠. 설명을 들을 때 감이 조금 오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의외로 자료가 까다롭기 때문에
감이 오신 다음에 그럼 강사는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한번 보시고 강사가 정확하게 푸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라는 말씀 한번 드려볼까요? 자, 그러면 엑셀 화면에서 움직이는 거 한번 보시죠. 자, 엑셀 화면으로 넘어오시면 됩니다. 희귀약품 부담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어떻게 구한다고요? 요거 갖고. 자, 보세요. 아까 제가 여기 찍어 있는 게 되면 여기는 18% 실제 숫자가 맞아요, 여러분들. 얘는요. 400원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숫자가 문자가 같이 섞이게 되면 이거 여러분들 필기 때도 배웠지만 얘는 문자로 인식이 돼요. 쉽게 말할게요. 는 해갖고 이거 더하기 이거 해갖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 여기 보시는 것처럼 43%로 계산값이 나오는데 만약에 제가 는 해갖고 이거 더하기 이거 하게 되면 뭐가 뜰 거라고요? 보시는 것처럼 에러가 떠요. 이 에러가 뜬다는 얘기는 아까 여기서 말했던 것처럼 뭐가 되는 거라고요? 텍스트가 되면 이런 뜻이랑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곱하기가 안 되기 때문에 에러가 뜨는구나. 그럼 이걸 이용해서 문제에서 해결을 하라는 거구나.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서 여기까지는 문자가 되고 요거 4칸만 숫자가 된다. 그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천천히 한번 해볼 테니까 보세요. if 에러부터 들어갑니다. 이건 if 에러 들어가 갖고 위에 거부터 해볼까요? 뭐 곱하기 약제비 총액 곱하기 여기서 찾은 부담금을 구하시면 돼요. 제 얘기 맞나요? 그러면 아까 그걸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가 들어가면 돼요? 뭐가 들어가면 돼요? 그렇죠. 브이루겁 들어가면 되죠. 브이루겁. 찾는 값은 뭐예요? 약제비 총액 갖고 찾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죠? 어느 표에서 찾아요? 요 표에서 찾죠? 좋아요. F4가 됩니다. 밑으로 끌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매치가 들어가면 돼요. 자, 매치 한번 써볼까요? 매치를 썼었을 때 그렇죠? 뭐 갖고 따지나요? 뭐 갖고? 매치는 투약 일수 얘 갖고 따져요. 어느 범위에서? 이 범위죠, 여러분들. F4. 이건 이제 그 감이 오실 거고 오름차순 1이 들어가죠. 그렇죠? 그렇게 해갖고 보시게 되면 당연히 얘는 1이니까 1이 나오는데 매치에선 1이 나오는데 V그룹으로 돌아가 볼게요. 실질적으로 V그룹에서는 우리가 아까 여기서 이렇게 잡았었잖아요. 이렇게. 맞나요? 이렇게 잡았었기 때문에 이렇게 잡은 걸로 따지게 되면 V룩업에서는 1, 2가 돼야 되지 않나요? 근데 여러분들 매치로 찾으니까 얼마가 나와? 1이 나오죠? 강제적으로 앞에 한 행이 한 열이 더 있었다고 생각하시고 여기다가 더하기 얼마를 해준다? 1을 해준다. 됐을까요? 그리고 요거는 밑에 거는 써주시면 안 된다. 왜? 우리가 찾으려는 요 값이 하얀 근사치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시게 되시면 여기 보시면 에러가 떠요. 왜? 찾은 게 400원이거든요. 문자죠. 그냥 숫자 곱하기 문자가 있었을 때 뭐가 된다고? 에러가 발생하면 그때는 요렇게 해서 찾은 값 있잖아요. 그렇죠? 컨트롤 C 할게요. 컨트롤 C. 요렇게 해서 찾은 값을 그대로 여기에다가 나타내주고 만약에 이렇게 해서 찾은 게 만약에 요런 데 걸리게 되면은 숫자 곱하기 숫자가 되니까 뭐가 되는 거겠죠? 그렇죠. 당연히 에러가 안 뜨겠죠? 그러니까 그때 나타난 값을 그대로 쓰게 됩니다. 자, 확인 누르시게 되면 보통 보게 되면 문자일 때는 이렇게 원자가 붙을 거고 문자가 아닌 값들 뒤에는 뭐가 붙을 수 있다? 우리가 계산한 값들이 붙을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시겠죠. 이거 재밌는 문제였죠, 여러분들? 이거 재밌는 문제였으니까 그리고 이거 여러분들 꼭 한번 해보시라. 함수가 꽤나 길어졌죠, 여러분들? 제 얘기 맞을까요? 그래갖고 이런 것들 이해하셔갖고 여러분들 활용하시는데 어려운 거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됐을까요? 그래갖고 그런 식으로 활용하시게 되시면은 이런 거 크게. 제가 볼 땐 요거 난이도 의외로 빡십니다. 여러분들 시험장 가시게 되시면 이런 것들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몇 번 좀 연습해 보셔라. 이 말씀 드릴게요. 좋습니다. 자, 엑셀 화면으로 넘어오시고요. 어려운 함수 다 끝났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함수 2개가 어려우면 그나마 조금 쉬워지게 됩니다. 근데 요번에는 또 요 문제도 함정이 있네요. 요것도 재밌습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의외로 어렵지는 않아요. 자료로는. 뭐를 이용해갖고? sum, if, mid를 이용해갖고 배열을 이용해갖고 약제비 총액이래요. 그럼 여러분들 이건 자료만 보시더라도 이거 만들란 얘기거든요. 그럼 이거 무슨 뜻이겠어요? 약구 코드. 약구 코드는 어디에서? 처방전 번호에서 4번째에서 5번째가 약구 코드입니다. 됐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문제는 끝났는데요. 여기서 이쪽 글자를 쭉 따라와서 1이냐, 2, 3이냐, 1이냐, 2, 7이냐를 갖고 갖고 여기서 요거랑 같은 거 배열로. 그렇죠? 그런 다음에 어디서 환자 분류에서 일반이냐, 보험이냐, 의료보험이냐는 여기서 갖고 와야 돼요. 선생님 어려운 거 없는데요? 여기서 갖고 온 게 여기랑 똑같은지 보고 조건으로 배열이니까 조건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 범위 내에서 얘랑 똑같은지 보면 되는 거 아닌가요? 거기까지 이해 잘 하셨으면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다? 자, 여러분들 요 1, 2 갖고 오려면 여러분들 무슨 함수 써야 돼요?
오케이. 미드 함수 써야 되죠. 그렇죠? 중간에 있는 글자 써야 되니까 여기도 또 당연히 미드 함수 쓰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if하고 썸을 이용해서 배열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뭐를 갖고 와야 돼요? 미드를 통해서 두 글자를 갖고 와야 되잖아요. 근데 질문. 여러분들 미드나 레프트나 라이트로 어떤 셀에서 숫자를 뽑아낸다 치더라도 그거는 뭘로 취급을 받죠? 문자로 취급을 받죠? 얘 같아야 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네다섯 번째가 1, 2면 얘는 문자 1, 2가 되는 거예요. 저 얘기 맞죠?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자료 여기는 1, 2라고 돼 있죠. 그럼 얘는 문자일까요? 숫자일까요? 일반적으로 10이라고 적어놓지 이걸 문자 값으로 적어놓는 사람은 없을 거란 얘기죠. 그러면 뭐하고? 이게 뭐하고 비교가 돼야 되는데 이게 숫자 12하고 비교가 돼야 되는데 원래 개념으로 하게 되면 얘는 얘하고 같아져야 되는 게 맞아요. 제 얘기 맞습니까? 근데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만 비교하게 되면 얘는 같지 않다라고 엑셀에서는 인정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얘는 문자고, 그러니까 얘는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돼요? 1, 2로 읽는 거고 얘는 읽을 때 12로 읽어야 되거든요. 같은 게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선생님 그럼 이거 같게 만들어야 되네요. 그랬었을 때 우리 어떤 개념을 이용한다? 문자로 뽑아낸 숫자 개념에다가 곱하기 얼마를 하게 되면 1을 하게 되면 무슨 취급을 받아요? 숫자 취급을 받아요. 이거 옛날에 우리 필기 과정에서 엑셀 함수 설명드리면서 제가 이런 말씀도 한번 드렸었습니다. 그게 문제에서 응용이 돼서 나온 거예요. 이걸 이렇게 만들어 줘야지만 우리 셀에 있는 1, 2가 아니라 10이라는 숫자하고 비교가 돼서 같은지 안 같은지를 판별할 수 있다. 그것만 이해하실 수 있으시면 돼요. 그리고 시험장 가갖고 이거 문제 단순하다 그래갖고 그냥 문자 1, 2를 숫자 12하고 비교해갖고 배열을 쓰게 되면요. 여러분들 답이 이상하게 나오게 된다는 얘기죠.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래서 몇 번을 보더라도 이 뒤에 곱하기 1을 하는 생각을 못 하시게 되면 얘는 죽었다 깨나도 시험장 가서 답이 나올 수가 없어요. 여기까지도 여러분들 레프트, 라이트, 미들로 뽑아낸 거는 문자 값으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혹시 비교할 때 숫자 값으로 비교를 해야 된다고 한다면 뭐를 해라? 곱하기 1을 해라. 됐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다가 무슨 함수를 쓰셔야 되냐면은 함수가 하나가 더 들어가야 돼. 뭐를 써야 돼요? value라는 함수를 써줘야 됩니다. value라는 함수. 프로시저에서도 종종 나오잖아요. 그 함수를 여기다도 응용이 되셔갖고 하시게 되면 그러면 같다라고 인정이 되는데 지금은 밸류 함수 쓰란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곱하기 1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문제 제가 재밌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요번 시험이 만약에 시험장에서 실제 시험으로 출제됐다면 사람들 멘붕 되게 많이 올 텐데요.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그냥 개념 이해하고 어느 정도 연습이 됐는데 이런 것까지 연습이 안 됐다 그러면 여러분들 조금 헷갈리게 됩니다. 그 외에는 어려운 게 없어요. 나머지 그냥 배열 수식 이용하시면 되시니까요. 자, 감은 잡으셨죠? 그리고 이제 뭐 감 잡으신 거니까 조건 2개 들어가죠. 약국 코드하고 일반이냐 의료보험이냐 이거 2개 비교해야 되니까 일반적인 배열 함수의 틀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곱하기 1, 그거를 제외하고는 똑같으니까 이 녀석은 바로 문제 풀면서 저와 같이 답 나오는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엑셀 화면으로 넘어오시겠어요? 자, 볼게요. 어딥니까? 얘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뭘 쓰셔야 돼? sum, if, mid를 쓰셔야 되는데 우리는 결국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결국 약제비 총액을 합계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무슨 함수를 쓸 거다? sum 함수를 써갖고 합계를 낼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 과정은 똑같다니까요. 그렇죠? 근데 뭐가? 조건이 들어가죠. 조건을 2개를 연결해갖고 배열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다가 뭐 쓰면 돼? if 쓰는 것까지는 어렵지가 않다고요. 가로 열고 닫고까지도 조건 하나 쓰러 가볼까요? 조건 하나 쓰러 갔었을 때 이제 여기서 잘 생각하셔라. 뭐를 이용해서? 맞아요. mid를 이용할 겁니다. 여러분들 mid를 이용해서 2글자를 뽑아낼 거거든요. 제가. 자, mid. 어디서? 좋아요. 여기서. F4 눌러줘요? 예, F4 눌러줘요. 그렇죠? 몇 번째에서? 4번째에서. 맞나요? 몇 개 뽑아내요? 2개 뽑아내요. 여기서 또 4번째, 5번째라고 여기다가 5 쓰시면 안 돼요. 미드의 특성상 4번째에서 2개를 뽑아낸 것이 자, 2% 들어가야 되죠? 아까 말씀드렸는데 요렇게 해서 2개를 뽑아내게 되면 여러분들 요 위에 보실래요? 곱하기 아니라 따옴표로 다 묶여져 있는 거 보이시죠? 무슨 취급받는 거다? 문자 취급받는 거다. 거기다가 뭐를 해주라고요? 곱하기 1을 꼭 해주시라고. 그러니까 곱하기 1 해주는 순간 여기 보셨을 때 작은 따옴표가 없어지면서 다 뭘로 인식이 되는 거예요? 숫자로 인식이 되게끔 해놓은 다음에 그걸 뭐하고 비교해요? 약국 코드 얘하고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true, false가 뜨면서 우리가 맞는 배열의 형식이 갖추어진다. 자, 밑으로 끌고 옆으로 끌어야 되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예, 열 고정하는 배열 수식으로 만들어주, 혼합 주소로 만들어주고 끝.
그런 다음에 곱하기 해갖고 또 가로 열고 닫고 조건. 두 번째 조건은 간단하죠. 자, 커서 정확하게 갖다 놓으시고, 그렇죠? 자, 그래서 뭐가 요번에는 환자보험이 됐을까요? F4는 뭐하고 똑같아야 돼요? 얘하고 똑같아야 되죠? 배열을 어느 쪽으로 만들어 주셔야 돼?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죠. 그렇죠? 얘는 그래서 행고정 배열. 그렇게 만들어진 0001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런 것들을 뭘로 되돌릴 거예요, 여러분들? 약제비 총액의 합계죠? 그러니까 약제비 총액의 합계로 되돌려 주시면 됩니다. 얘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절대 주소가 들어가면서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누르게 되면은 정확하게 일반 1, 2일 때 뭐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깔끔하게 나타나집니다라는 이런 개념이 되겠죠. 의외로 재밌었죠? 그래서 여기다가 곱하기 1을 할 수 있냐 없냐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잘못 헷갈리시게 되면 이거 진짜 이상하게 나타나집니다. 그렇죠? 그래갖고 만약에 곱하기 1을 하게 되면요, 이거 아마 시험장 가갖고 곱하기 1 안 하게 되면 다 0으로 뜰 거예요. 분명히 수식상에 오류가 없는데 왜 다 0으로 뜨지? 그래서 여기에 곱하기 1을 해줄 수 있냐 없냐 그거 갖고 여러분들 문제에 응용을 해주셨어야 된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이제 원래 화면으로 돌아오시고요. 이 앞에 있는 세 문제가 의외로 까다로웠다. 이 정도면 제가 볼 때는 최상입니다. 상이라고 아까 중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최상이겠네요. 얼핏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답이 안 나오는 함수. 시험장 가면 그런 거 나오게 되면 진짜 짜증납니다. 그래서 좀 연습이 필요하다라는 거. 자, 리피트 함수 나왔고요. 카운트 함수 나왔고, if 함수 나오면 배열 함수죠. 자, 환자 분류를 이용해서 여기 영역의 환자 분류별 진료 건수를 요거만큼. 그럼 이건 무슨 뜻이 될까요? 자, 자료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주어진 자료. 일반이 여기 범위 내에서, 그렇죠? 요 범위 내에서 일반이 몇 번 나왔어요? 보험이 몇 번 나왔어요? 의료보험이 몇 번 나왔어요? 쉽게 말하면 일반이 나온 만큼 여기다가 뭘로? 색깔이 있는 사각형으로 채워주시겠습니까? 라는 문제가 되죠. 의외로 간단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나타난 함수가 뭐예요, 여러분들? 맞아요. 리피트 함수예요. 리피트 함수죠. 리피트 함수를 이용해 갖고 여기를 채우자. 이건 쉬운 거니까 바로 해버리죠. 자, 리피트 함수. REPT. 우리가 리피트, 리슨 앤 리피트. 우리 중학교 때 이런 거 많이 들었잖아요. 듣고 따라하세요. 반복하세요. 라는 뜻인데, 리피트 반복합니다. 무엇을? 두 칸이 들어가죠? 들어갈 글자. 미음 누르고 한자를 누르셔갖고 여기에 색깔 있는 것들을 반복을 할 겁니다. 그렇죠? 뭐를 이용해갖고 이제 배열을 만들어야 되겠죠? 뭐가 들어가요? 카운트부터 들어가죠. 썸하고 if 들어가게 되면은 저 썸이 먼저 들어가고 카운트하고 if 들어가도 카운트부터 들어가죠. 자, 넣는 칸이 한 칸 들어가고 여기에 이제 if가 들어가면서 다음과 같은 수식이 만들어지겠네요. 무엇이? 환자 분류가 환자랑 똑같으면은, 그렇죠? 의료냐, 보험이냐, 의료보험이냐, 일반이냐, 그거 갖고 조건 수식 쓰시고, 그때 해당되는 것을 숫자로 되돌리게 되면 이런 숫자들의 개수. 제가 이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 써도 되고 0 써도 되고 2 써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헷갈리지 않게 그냥 1 쓰세요. 여기 있는 숫자를 개수를 세리는 거지 이 숫자를 더하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0 써도 되고 5 써도 솔직히 상관은 없어요. 여기 있는 숫자들이 해당되는 거면은 이렇게 없으면 0이 될 거고, 그렇죠? 없으면 안 나타날 거죠. 없으면 안 나타날 거고, 해당되는 것들끼리만 1이나 2나 솔직히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5를 써도 이렇게 안 나타나고 2가 나타나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이거에 대해서 숫자가 들어가 있는 셀의 개수가 몇 개예요? 3개죠. 그래서 3번 반복해라 이런 뜻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는 근데 그냥 1 쓰세요, 여러분들. 편하게. 개념에 개수를 응용하는 개념이니까 1 써도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셔갖고 1 쓰는 게 제일 편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조건에 맞는 것만 배열로 만들어 주시면 되죠. 의외로 어려운 게 아니죠, 그렇죠? 이거는 의외로 쉽습니다. 앞에 거에 비하면 요즘 학생들 쓰는 말로 제가 MZ 세대는 아니지만 요 정도 문제는 선녀가 아닌가 이 생각이 드네요. 제가 한번 하는 거 보시고 여러분들 제가 정확하게 쓰는지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엑셀 화면으로 넘어오시죠. 이 부분이죠. 이용 현황. 자, 뭐를 이용해 갖고 반복할 겁니다, 여러분들. 제 얘기 맞아요? 그래서 리피트 함수를 쓰게 될 거예요. 대상부터 들어가요, 여러분들. 거꾸로 쓰시면 안 돼요. 미음 누르고 한자 들어가셔 갖고 뭘로? 요거죠. 그렇죠? 자, 미음만큼 반복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예를 들면 3을 쓰게 되면 3개가 나올 거고 7을 쓰게 되면 7개가 나올 거다 이런 얘기죠. 그거를 뭘로? 배열로 일반이 몇 개냐, 보험이 몇 개냐, 의료보험이 몇 개냐 이거 찾아가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쓰는 함수 배열로 완성하기 위해서 뭐를 갖고 와갖고 그렇죠. 카운트를 갖고 오게 되는 거죠. 잘 하고 계십니다. 카운트를 갖고 와서 지우시면 돼요. 조건을 뭘로 만들 거예요? if로 만들죠.
됐죠? 그러면 어디가 환자 분류가 뭐가 되는 거고 F4가 되는 거고 맞죠? 는 원래 갈로 쓰셔야 되는데 이게 조건이 원래 한 개일 때는 그냥 갈로 안 쓰셔도 되긴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근데 늘 갈로를 썼었죠. 습관 들이시는 게 좋다고. 2개 이상 나올 때가 많으니까. 근데 갈로가 한 개 나올 때는 조건이 한 개 나올 때는 하나만 갈로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갖고 F4를 어떤 식으로 이렇게 하실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 얘는 그냥 밑으로만 당기면 되잖아요, 여러분들. 제 얘기 맞을까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 혼합주소 쓸 이유 없습니다. 위에서 나타나는 범위만 무엇으로 따져주면 돼요? 오케이. 그 범위만 여러분들 절대주소로 고정시켜 주시면 되시겠고 그래서 쓸 때 그걸 몇 개로 칠 거라고요? 한 개로 칠 겁니다. 제 얘기 맞나요? 배열 함수니까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엔터 누른 다음에 이렇게 밑으로 끌게 되면 그 개수만큼 이렇게 사각형이 반복이 되겠죠? 그러게 되면 아 내가 지금 이 문제 제대로 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죠. 자 그래갖고 요 문제를 제외하고는 제가 볼 땐 얘 어려웠고 얘 어려웠어요 솔직히. 그렇죠? 얘는 그 곱하기 1을 잘못하게 되면 다 0이 나타날 테니까 얘 어려웠고 실질적으로 얘는 좀 할만했어요. 얘가 어려웠어 의외로. 얘는 어려웠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까지 여러분들 생각 잘 하셔갖고 우리 뭐를 함수가 어떤 게 나오더라도 완성시키면 되죠. 아 끝난 거 아니죠? 어이구 본인 부담금 나왔네요. 자 넘어오셔갖고 나머지 사용자 정의함수 완성해놓고 끝나죠. 자 사용자 정의함수는 뭐가 나왔을까요? 본인 부담금을 함수명으로 하고 나이와 약제비 총액을 인수로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그렇죠? 어떻게 계산하라고? 본인 부담금은 약제비 총액이 10,000원 이상인 것 중에서 만약에 자 한번 볼게요. 약제비 약총이라고 할게요. 약제비 총액이 얼마 이상이면 10,000원 이상이라고 한다면 그 중에서 또다시 나이가 얼마 이상이면 65 이상이면 그럼 여기에 또 if가 들어가요. 이건 else if로 작성하시면 안 돼요. if 내에 또 다른 조건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if 그래서 나이가 얼마 이상이면 65 이상이면 then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약제비 총액의 10% 그러면 FN 본인 부담금은 FN 본인 부담금은 약제비 총액 약총 곱하기 10% 그렇죠? 나이가 65 미만이면은 65 이상 안 되면 65 미만이죠. 그럼 그 밖에 else 요거는 지금 다 요 조건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FM 본인 부담금은 약제비 총액에 곱하기 몇 퍼센트? 그러면 30%. 그렇죠? 30%. 0.1. 그렇죠? 0.3. 그렇죠? 10%라고 쓰시면 안 돼요. 0.1, 0.3. 좋아요. 그런 다음에 and if. if가 들어갔으면 여러분들 and if로 마무리해 주고 요거 10,000원이 아닐 때는 약제비 총액이 10,000원 미만이면 몽땅 약제비 총액의 몇 퍼센트로요? 50%로. 그러면 이제 여기 밑에다가 이제 else 써갖고, 그렇죠? FM 본인 부담금은 약제비 총액 곱하기 0.5 해주시면 되시겠네요. 어려운 거 아니죠? 자, 바로 보여드릴게요. 어떤 식의 코딩을 짜시라고 방금 설명드린 거를 정확하게 표시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말 됩니까? 말 되네요. 약제비 총액이 10,000원. 제일 조건이에요. 그 조건 안에 나이가 얼마? 65 이상이라고 한다면 본인 부담금은 요거. 그러면 요 else는 요거의 else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요렇게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이가 65 이상이 안 되는 사람들은 이렇게 봐야죠. 그렇죠? 다른 말로 하면 나이가 65 미만이면 본인 부담금에 이렇게. 그래서 65 이상인 사람들은 그걸로 우리가 나타나는 값을 종료시키고 그 외 요 else가 요 if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이렇게. 맞죠? 그러면 요 if는 무슨 뜻이에요? 약제비 총액이 10,000원 미만인 애들은 본인 부담금 곱하기 0.5로 해갖고 끝내주십시오. 그리고 요 end if도 요거랑 마무리가 되는 거고요. 됐을까요? 그리고 요 if, 요 else if, 요거까지가 여러분들 한 세트. 요 if, 요 else, 요 end if까지가 한 세트. 그랬었을 때 요 조건에 따라서 또다시 조건이 들어가는 개념으로 만들어진 사용자 지정함수다. 사용자 정의함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죠. 개념은 이해되시죠? 이런 거에선 헤매시면 안 됩니다. 의외로 간단한 거예요. 자, 볼까요? 그러면 문제 풀고 마무리 지으시면 되시겠죠? 좋습니다. 자, 엑셀 화면으로 넘어오시죠. 자, 본인 부담금 하러 갑니다. 어떻게 들어가시면 돼요? Alt F11. 늘 똑같죠? 그렇죠? 뭐에서? 삽입에서 모듈, 삽입에서 뭐? 브러시죠? 펑션 들어가시고 자, 이름이 뭐였죠? FN 본인 부담금. FN 본인 글자 틀리시지 마세요. 네. 본인 부담금. 본인 부담금 맞죠? 네, 펑션에 불 들어오게 하시고 자 확인 눌러주셨었을 때 여기 안에 들어갈 인수를 잊지 말고 쳐주셔라. 뭐하고 뭐가 들어가죠? 네, 나이하고 나이 콤마 약제비 총액이 들어가죠. 됐을까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자.
아까 문제가 여기 있네요. 약제비 총액이 100만 원 이상이면 자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만약에 무엇이 약제비 총액이 얼마 이상인 것 중에서 100만 이상이죠. 만 하나 둘셋넷 이상이라고 한다면 그 중에서 원래는 이렇게 좀 탭을 눌러갖고 안쪽으로 집어넣게 되면 요건 하위 항목이나 물론 프로그램 짤 때 이렇게 싸긴 하는데 여러분들 시험장에서는 그럴 이유는 없어요. 만약에 또 이렇게 들어가는 점 그 중에서도 10,000원 이상인 사람들 중에서 나이가 그렇죠? 나이가 얼마 이상이면 65 이상이라고 한다면 맞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FN 약 본인 부담금이죠? 본인 부담금은 어떻게 해주시면 돼요? 뭐 곱하기 얼마? 약제비 총액 곱하기 약제비 총액 곱하기 0.1을 해주시면 되시겠죠. 그렇죠? 그렇네요. 그런 다음에 뭐가 들어가시면 돼? else 그 밖의 사람들. 요 else는 어디 들어가는 저기 else라고요? 나이가 65 이상이 안 되는 사람들은 그렇죠? 그럼 이제부터 복사 뜨면 되죠. 본인 부담금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갖고 얼마? 0.3. 그렇죠. 그런 다음에 뭐로 끝난다? and if로 끝납니다. and if. 됐습니까? 자, 그런 다음에 else 그 밖의 사람들은 어떻게 계산해 주시면 돼요? 그냥 본인 부담금 아까 복사해 놓은 거 있으니까 컨트롤 V 곱하기 해갖고 0.5. 그렇죠? 그런 다음에 또 뭐? and if를 통해 갖고 마무리를 지어 주시면 되죠. 자, 됐을까요? 그렇게 된 문형이 요 문형이었었습니다. 자, 그리고 and 이렇게 끝났죠? 저장 한번 때려주시고 가갖고 이제 본인 부담금 하러 갈까요? 뭐까지? 사용자 정의함수 들어가고 본인 부담금 두 개가 나타나죠? 하나는 뭐? 나이, 하나는 뭐? 약제비 총액. 됐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쭉 당겼었을 때 값이 다 안 나타나네요. 그러면 지우시고 뭔가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되겠죠, 여러분들. 제가 뭐를 잘못 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뭘 잘못 썼어요? 그렇죠? 약제비 총액이죠. 시험 문장 가서 여러분들은 이런 실수를 절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의외로 짜증나요. 내가 뭘 글자를 잘못 써갖고 이렇게 안 나타나기 시작하면은 사람 환장합니다. 그렇죠? 여기는 약제비라고 썼었고 여기는 액제비라고 썼었죠. 여기 또 다른 글자 잘못 쓴 게 없죠? 좋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랬었을 때 본인 부담금 나이 찍고 그 다음엔 약제비 총액 찍게 되면 금액 나타나는 거 맞네요. 요거 한번 나타나면 밑에 것까지 깔끔하게 나타나겠네요. 되셨을까요? 좋습니다. 자, 원래 화면으로 돌아오시고 재밌었죠? 오늘 함수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함수가 뒤로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강의가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이제 함수에 많이 익숙해지셨다라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물론 맞아요. 익숙해지신 건 맞긴 맞고 이제 함수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하고 돌아가는 방식 다들 기억하실 수가 있으실 텐데 함수가 계속 여러분들이 어렵고 시험장에서 함수 때문에 미치겠다라고 나오는 얘기가 아까처럼 주어진 자료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분석해서 함수랑 연결을 시키지 못하게 되면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문제 유형을 풀어보실 필요가 있다. 오늘 8회 문제 계산 작업은 참 재밌는 문제였습니다. 요렇게도 시험장에서 나올 수 있으니까 요거 한 2-번 정도 더 연습해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드네요. 자, 수고들 많으셨어요. 계산 작업은 이걸로 마무리 짓고요. 저는 나머지 작업들 다음 시간에 하러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분석 작업과 차트 작업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0강 강의는 이걸로 마무리 짓고요. 저는 다음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